동훈아, 엄마 저기 타고 있는데 왜 그래? 엄마 저기 타면 내려올 거야. 와, 진짜 미쳐버릴 거야. 아이고, 무서워. 안 되겠다. 일어나. 야, 로운아. 아빠라고 하지 마. 부끄러우니까. 땅, 아이고, 손 들어온데. 여러분, 여행을 와보니까요. 카메라랑 렌즈는 가볍고 편한 게 짱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소니에서 재밌는 렌즈가 하나 출시가 되었습니다. 2470이 아니라 2070G f4.0 줌 렌즈인데 아무리 바빠도 소니 신제품 리뷰라면 참을 수 없죠. 보통 4.0 줌 렌즈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용하시고 2.8 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타입의 카테고리의 제품인데 2070G 렌즈는 그런 분들까지도 유혹할 수 있는 렌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초점거리가 너무 좋아요. 2470 표준 줌 렌즈의 초점거리는 두루두루 전천으로 쓰기에는 참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바로 셀프 브이로깅입니다. 셀프로 브이로그로 촬영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슈팅 그립을 잡았을 때 기준으로 대략 요 정도 이제 거리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24mm의 경우도 가능은 하긴 한데 약간 답답하고 액티브를 발동시키면은 너무 화면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20mm는 굉장히 편하게 셀프 브이로깅이 가능합니다. 딱 이 용도로 20mm가 진짜 좋거든요. 특히 20mm는 손떨방을 액티브로 설정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훨씬 여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2470 G마스터 2 요거 활용하면서 딱 하나 아쉬운 게 셀프 브이로깅이었는데 그렇다고 요거 20mm G 단렌즈 하나 들고 나가자니까 여러모로 표준 화각대가 아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2070G 렌즈의 경우에는 조리개에서 내가 한 스탑만 양보를 하면 화각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이 셀프 브이로깅이 가능하도록 무게도 가볍게 제작이 되어서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나저나 소니는 이제 표준 줌 렌즈마저 풍년이 되었어요. 이 서드파트까지 포함하면은 도대체 렌즈가 몇 개가 있는지 세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렌즈가 가볍고 작습니다. 무게는 488g이고 길이는 99mm로 대략 10cm 정도입니다. 필터 지름도 72mm이면서 경통의 지름도 78.7mm 정도라 두께도 나름 잘 억제를 했고요. 경통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조리개 링이 제공이 되는데 1635G 파워줌 렌즈가 그랬고 이제는 G마스터 렌즈가 아니어도 줌 렌즈에서 조리개 링이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소니 자체적으로 G 렌즈도 고급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리개 락 버튼이 존재하는데 오토와 수동을 구분하는 용도이고요. 수동으로 사용할 때 락을 걸어도 고정되지는 않고 여기서 오토로 넘어가지 않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줌링을 돌리면 코가 이 정도로 나오는데 줌 배율이 3.5배율로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코가 상당히 나오는 편입니다. 별도로 2470 G마스터 2처럼 스무스 타이트 버튼은 존재하지 않는데 줌링 조작감은 적당한 편으로 저는 스무스에 좀 더 가깝다고 느껴졌네요. 하지만 뒤집어서 흔들어도 코가 잘 나오지 않는데 코가 나오는 문제는 경통이 무거울 때 더 두드러지는 편이라 이 렌즈는 경량화가 잘 되어서 코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펑션 버튼은 G마스터 렌즈와 같이 총 2개 제공해주고 있고요. AF, MF 조작하는 스위치도 있고요. 늘 그렇듯이 클릭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 ON으로 설정하면은 조리개링이 딱딱거리면서 조작이 되고 오프로 설정하면은 무단으로 스무스하게 조작이 되어 영상 촬영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만듦새는 여타 다른 소니의 G나 G마스터 렌즈들과 비슷해서 이제는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미러리스 초반에는 이렇게 만들어야 좋을까 저렇게 만들어야 좋을까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소니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알잘 딱갈센 소비자들이 좋아하도록 렌즈를 디자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뇌이징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요즘 소니 렌즈들은 진짜 디자인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후드를 장착하면 다음과 같은데 필터 지름이 72mm라서 후드도 상당히 절제된 크기를 가지고 있어 디자인적으로 아주 일체감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드를 장착한 모습 자체는 2470 G마스터 2보다도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렌즈의 전작은 굳이 따지자면 2470 사이즈 렌즈인데 솔직히 그 렌즈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지금 기준에서 보면 해상력이 많이 아쉽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커버하는 초점거리도 늘어나면서 해상력도 함께 잡았다고 합니다. 이 광학 구성은 13금 16매로 구면 수차를 억제하는 비구면 렌즈 1매, AA 렌즈 2매 있고요. 색수차를 잡는 ED 렌즈가 3매가 있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저분산 비구면 렌즈가 1매 존재해서 이 16매 중에서 8매가 특수 렌즈로 광학 구성이 진짜 빠방한데
해상력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역시 ISO 12233 차트를 활용해서 MTF 50 점수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mm 최대 개방부터 일단 눈으로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샤프해 보이고요. 우측 주변부를 보면은 왜곡은 좀 상당해 보이지만은 비네팅은 또 잘 억제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부는 5100점으로 만점 달성했고요. 주변부도 3200점으로 상당히 준수한 화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5.6 여전히 굉장히 샤프합니다. 중앙부 점수는 소폭 올라서 5256, 주변부는 조금 더 올라서 3600점으로 이제 거의 만점에 다가가려고 하죠. 그 다음은 한 스텝 더 조여서 8.0. 자, 여기서는 점수가 소폭 하락하는데요. 5.6이 피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8.0도 중앙부는 5000점에 가깝고요. 주변부도 3500점이기 때문에 아주 샤프합니다. 다음은 F11. 이제부터 회절이 시작되는 구간인데 아직까지는 아주 샤프해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4000점을 넘으면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샤프하기 때문에 만점이라고 하고요. 3000점을 넘기면은 만점까지는 아니지만 더 좋은 이미지와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보면은 샤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F11에서도 중앙부는 4300점이기 때문에 만점이고요. 주변부도 3000점을 넘겼기 때문에 육안으로 샤프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16이 되면은 중앙부도 조금 컨트라스트가 빠진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주변부도 살짝 소프트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점수 보시면 중앙부는 3500점이고요. 주변부는 2200점으로 이제 회절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조리개 F22. 중앙부도 그렇고 특히 주변부는 상당히 소프트해져가지고 저 이제 가느다란 선들이 구별되지 않기 시작을 하죠. 점수도 중앙부는 2400점으로 나름 잘 버텼지만은 주변부는 1500점으로 2000점 밑으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도 한눈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5.6에서 피크를 치고 쭉 회절 타고 내려가는 모양새인데 4000점 이상 돌파를 하면은 육안으로는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샤프해서 만점이고요. 3000점 돌파를 하면은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샤프해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최대 개방부터 중앙부, 주변부 모두 샤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5.6 피크 치고 내려가면서 F11까지는 중앙부, 주변부 둘 다 샤프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16부터는 이제 회절이 오는 것이 육안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고 F22에서는 이제 중앙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 주변부가 2000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약간 아쉬운 수준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줌렌즈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20mm라는 초광각에 속하는 초점거리에서 주변부가 이 정도까지 선방한다는 것은 상면만국 같은 숫자도 잘 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자, 이제 다음은 28mm 최대 개방인데 엄청 샤프해 보이죠? 점수가 무려 중앙부가 7800이에요. 이게 주변부도 3200이라서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 리뷰를 하면은 먼지나 이런 게 묻어가지고 렌즈가 오염되기 전에 첫날에 이 MTF 50 점수를 테스트를 하는데요. 전 이 결과를 보고 첫날부터 마음을 뺏겼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조리개 5.6도 상당히 샤프하고요. 비네팅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점수 중앙부 6200, 어차피 4000점 넘으면 모두 다 오버 스펙이고요. 이거 주변부도 4000점 넘겨서 만점입니다. 그냥 만점. 8.0도 그냥 눈으로 보기에 엄청 샤프하고요. 점수도 중앙부 5000점, 주변부 4000점 넘겨서 이것도 만점입니다. F11부터는 이제 회절이 오면서 점수가 내려가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모두 다 샤프해 보여요. 왜냐하면 중앙부는 여전히 4300점이고 주변부도 3000대 중반이라서 샤프해 보이는 것이겠죠. F16이 되면 눈은 정말 크게 뜨고 보면 약간 컨트가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부는 3500, 주변부는 2600점으로 나름 선방하고 있고 F22가 되면 이제 확실히 회절이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중앙부는 2400점으로 쏘쏘하고요. 주변부는 여기서도 2000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약간 아쉽습니다. 자, 이것도 한눈에 보시면 일단 중앙부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쭉 떨어지기만 하는 거, 최대 개방에서 피크 찍고 그 다음부터 회절 타고 쭉 내려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입니다. 라는 것은 이 앞에서 수차를 잘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주변부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피크가 저는 5.6이나 8.0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4.0이 7800점이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긴 한데 어차피 실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4000점 넘어가면 다 그냥 오버 스펙이라서 그 주변부까지 고려했을 때는 5.6이나 8.0이 피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점수가 너무 훌륭해서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점수입니다. 자,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뒤는 빨리 갈게요. 다음은 50mm 최대 개방. 중앙부 시작이 6600, 주변부도 3500. 와, 진짜 대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F5.6 샤프 하고요. 중앙부 5700, 주변부 3800. 점수 좋고, 그 다음 F8.0 여전히 샤프 하고요. 중앙부 5100, 주변부 4000점. 주변부가 여기서 만점을 넘어가지고 50mm는 8.0이 피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F11부터는 회절이 시작하지만 여전히 샤프해서 중앙부는 4400, 주변부는 3848이고요. F16에서도 상당히 선방해서 중앙부는 3500, 주변부도 거의 3000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리개 F22 회절이 온 게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중앙부는 2400으로 잘 버텼고요. 주변부도 2000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 요 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50mm도 그래프가 상당히 아름다운데 일단 중앙부 쫙 타고 내려가는 거 정말 아름답고요. 주변부도 올라갔다가 8.0에서 피크 치고 내려가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3000점 위에서 놀고 있고 여기 피크에선 4000점 만점 돌파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점수가 너무 괜찮게 나왔다. 이거 G마스터 렌즈 아닌 거 맞죠? G 렌즈 맞죠? 훌륭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자, 마지막 70mm 최대 개방. 중앙부 6400 좋고요. 주변부 3200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F5.6 최대 망원이라고 해상력 빠지는 거 전혀 없네요. 중앙부는 5775, 주변부는 3700점. 그 다음 F8.0인데 중앙부는 4970으로 여전히 좋고요. 주변부는 살짝 일찍 내려와서 3120점. 또 회절이 오기 시작한 F11에 돌입을 했는데 중앙부는 여전히 4300점으로 만점이고요. 주변부는 3200점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F16 중앙은 3500, 주변부는 2800점으로 상당히 선방하고 있고요. 마지막 F22 중앙부는 2400점 좋고요. 주변부도 2000점 근접해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눈에 보시면 일단 중앙부는 여전히 아름다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부는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어쨌든 대부분 3000 이상에서 놀고 있고 F16에서도 2800대라서 주변부도 나름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여기 F22에서는 2000점 근접해서 너무 떨어지지 않는 등 최대 감각보다도 오히려 최대 망원에서 뒷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고배율 줌 렌즈는 뒤로 갈수록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렌즈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초점거리 한눈에 보시면은 상당히 크레이지하다. 선에도는 진짜 기깔나게 뽑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앙부 점수 아름다운 거 보세요. 물론 이 최대 그 광각, 최대 개방에서 약간 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추세가 다른 거랑 좀 비슷해지죠.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4000점 다 넘겨서 있기 때문에 요 위에서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느끼기에는 굉장히 샤프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부 같은 경우도 이 만점에 도달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부분 3000점 이상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는 샤프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촬영한 이미지 중앙부 확대해 보면은 당연히 샤프하고요. 점수가 짜게 나왔던 20mm 최대 감각의 주변부도 보시면은 굉장히 샤프해요. 이렇다 보니 인물을 촬영할 때는 이런 샤프함이 되려 약간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이 렌즈도 역시나 피부톤 때문에 보정할 때는 살짝 디테일을 죽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수차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전혀 이 정도 테스트로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색수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였거든요. 근데 최신 나오는 렌즈들은 정말 잘 방어가 되고 이 렌즈도 색수차 아주 잘 방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최대 망원 70mm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줌 렌즈에 따라서는 최대 감각에서는 없지만 최대 망원에서는 수차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2070G 렌즈는 최대 망원에서도 아주 수차를 잘 억제했습니다. 선해도도 뛰어나고 수차 억제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최대 감각에서는 다소 왜곡이 두드러지는데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왜곡 보정을 45 정도로 상당히 많이 먹여야 이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 렌즈를 사용해서 처음에 로우 파일을 열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 부분이 이 구석에 보시면은 비네팅이 굉장히 진하게 다소 비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왜곡 보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렌즈가 설계된 것으로 일부 고배율 줌 렌즈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거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곡 보정을 한 45 정도로 먹이고 자르기 제한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보정이 되고요. 바디에 조장되는 JPEG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렌즈의 프로파일이 그대로 적용돼서 왜곡 없이 자동적으로 보정이 된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로우 파일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라면 바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JPEG은 이렇게 왜곡이 보정이 된 상태로 저장이 되고요. 동영상 촬영 시에도 이 이미지 그대로 즉 렌즈의 프로파일이 적용이 돼서 왜곡이 보정된 상태
상태로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즉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해도 간단하게 보정이 되고 JPEG과 영상에는 처음부터 보정이 된 상태로 저장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왜곡이 처음부터 없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은 이 렌즈의 거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저는 지금 왜곡 보정을 수동으로 하는 걸 보여드렸지만은 나중에 라이트룸에서 렌즈의 프로파일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처음부터 불러왔을 때 렌즈의 프로파일이 입혀진 상태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원터치로 보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면서 주변부가 많이 잘려나가면은 20mm가 20mm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동일한 상황에서 제가 바디는 고정시켜 놓고 렌즈만 교환을 해가지고 20mm G 렌즈로 촬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20mm G 렌즈로 촬영한 로우 파일이고요. 특별히 왜곡 보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단렌즈다 보니까 굉장히 왜곡이 잘 잡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시죠. 근데 이게 다시 보시면은 2070 줌 렌즈의 20mm 구간은 20mm G 렌즈보다 훨씬 더 넓게 촬영이 돼요. 18mm나 19mm 정도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촬영이 되고 디지털 보정으로 주변부를 잘라내서 왜곡을 펴야 그때 20mm 단렌즈로 촬영한 것과 거의 비슷한 화각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감각에서 조금만 줌인을 하면 왜곡이 상당히 빨리 안정화됩니다. 28mm 정도만 되어도 보시는 것처럼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왜곡 보정을 10일 정도만 주면 딱 잡힐 정도로 나름 선방을 하면서 로우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35mm에선 굉장히 스퀘어하게 촬영이 되는데요. 굳이 이 정도는 보정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해보자면은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왜곡 보정을 이 정도 먹이면은 완벽하게 잡히기 때문에 이 렌즈에서 배럴 디스토션과 핀쿠션 디스토션이 서로 상쇄되는 중앙 부위가 약 35mm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50mm가 되면 이제 중앙을 넘어서 핀쿠션 디스토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5 정도로 왜곡 보정을 먹이면은 다 잡힐 정도로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서 이 정도면 고배율 줌 렌즈 치고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군요.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최대 망원 70mm였는데요. 최대 감각의 경우에는 굉장히 배럴 디스토션이 심했지만 70mm는 거의 50mm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왜곡 보정을 마이너스 6으로만 해도 충분히 잡힐 정도로 촬영이 되거든요. 약간 렌즈의 왜곡에 관련된 세팅은 망원 쪽에 좀 중심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감각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보정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평이한 수준인 것 같네요. 최소 초점 거리는 0.25m로 최대 0.39배 진짜 놀라운 접사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mm의 경우에는 광각렌즈 특유의 간이 접사가 가능하고요. 70mm의 경우에는 최대 0.39배로 진짜 후두가 닿아 듯한 느낌으로 들이밀 수가 있고요. 결과물도 훌륭합니다. 제조사에 따라서는 0.5배부터 마크로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요. 2470 G마스터2도 0.32배라서 제가 지난번에 리뷰하면서 웨딩 촬영하실 때 이 반지샷 등 간이 접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예제 사진도 보여드렸죠. 이 렌즈는 그 이상이라서 진짜 우수합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의 접사도 가능합니다. 2070 G 렌즈는 9매의 원형 조리개를 채택했는데요. 아무래도 F4가 최대 개방이다 보니까 망원에서는 어느 정도 배경이 흐려지는데 광각에서는 배경 흐림이 좀 약하긴 합니다. 조리개 수치별로 보케 테스트를 진행해 봐야 되는데 20mm면 아무래도 이제 초광각으로 분류가 되는 데다가 최대 개방이 F4.0이기 때문에 유효 구경이 5mm밖에 나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제 창란원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뒤는 이제 보케라고 하기가 좀 민망하죠. 8.0은 이렇고요. 뭐 F11은 이렇고 다음 F16 그리고 마지막 F22는 이렇습니다. 대신에 70mm는 준망원이고 최대 개방에서 유효 구경도 17.5mm가 나오기 때문에 보케가 예쁘게 잘 형성이 됩니다. 2070 G 렌즈는 9매의 원형 조리개를 채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케들이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진 못하지만 주변부에서도 레몬 보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XA 렌즈가 없는 점 그리고 줌 렌즈라는 점 때문에 흔히들 양파링이라고 말하는 연사큰도 조금 보이는 편입니다. 다음은 5.6인데 여기서도 4.0이랑 비교해서 크게 모양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크기만 작아진 모습인데요. 보통은 조리개를 조이면서 레몬 보케 현상이 좋아지는데 처음부터 레몬 보케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달라지는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 8.0에서도 나름 보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연사큰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케가 이제 압축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퍼져서 보케가 되는 것인데 등가 노출이 성립되는 상황이라면은 보케가 작아질수록 빛이 더 압축돼서 보케가 점점 밝아져서 안에 있는 연사큰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은 조리개 F11이고요. 상당히
그 중립적인 보케 모양을 계속 보여주네요. F16이 되면 이제 상당히 작아지게 되고요. 마지막 조리개 F22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 인물을 촬영하면 어떻게 배경이 흐려지는지 보여드릴 텐데, 먼저 20mm 최대 개방 전신을 촬영하면은 배경이 거의 뭐 흐려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조금 더 접근을 해서 이제 무릎 정도 나오게 촬영이 되면은 약간 흐려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배경 흐림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제 상반신 정도 담으면 허리 정도에서 사진을 자르면은 이제 배경에 있는 액자가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리 초광각의 F4라도 접근을 하게 되면 배경이 날아가요. 그리고 더 다가가서 얼굴 위주로 담으면은 늘 그렇듯이 배경이 흐려지긴 하는데, 초광각 렌즈로 이 정도로 접근하면은 인체 비율이 조금 왜곡되기 때문에 셀프 브이로깅이 아니고서 이 정도로 접근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28mm 전신으로 촬영을 하면은 배경이 흐려진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역시나 광각 영역이기 때문에 무릎까지 촬영을 해도 배경이 많이 흐려지진 않습니다. 해서 허리까지는 접근을 해야 이제 배경이 좀 유의미하게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 다가가서 얼굴을 클로즈업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50mm인데, 역시나 전신 촬영을 하면은 배경이 흐려진다는 느낌은 받기 어렵죠. 사실 전신을 촬영하면서 배경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망원이어야 하고요. 조리개가 훨씬 더 많이 개방이 되는 단렌즈여도 50mm에서 배경 분리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릎 정도 촬영했을 때인데, 분명히 앞선 초점거리보다는 조금 흐려지긴 하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엄청 배경이 흐려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던 게 이제 상반신 정도 담으면요, 이제는 좀 의미 있는 배경 흐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20mm나 28mm도 허리 정도 담으면 배경이 흐려지긴 했지만, 50mm는 배경 흐려지는 게 많이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접근해서 클로즈업 촬영을 하게 되면은 배경이 훨씬 더 날아가게 됩니다. 자, 표준 줌렌즈에서 배경 흐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70mm인데, 역시나 전신 촬영은 아무래도 좀 무리예요, 무리. 그리고 무릎까지 촬영하는 것도 이 앞선 초점거리들보다는 확실히 더 배경이 많이 흐려지긴 했는데, 이것만 뚝 떼서 절대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또 흐려졌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 상반신 정도 담으면은 배경이 꽤나 많이 흐려지고요. 배경 흐림도 흐림인데, 인체 비율도 그렇고 구도상 안정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이 렌즈로 인물을 촬영할 때 배경 흐림을 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거리가 70mm로 상반신 정도 촬영할 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로즈업 촬영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배경 흐림이 상당히 중립적인 것 같습니다. 해서 실제로 촬영하다 보면은 접사 능력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사를 해가지고 소품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 촬영할 때는 당연히 배경이 날아가는데,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은 솔직히 배경이 많이 날아가진 않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 렌즈로 배경 흐림을 느끼기 위해서는 카페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은 정도로 접근해야 어느 정도 배경이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AF는 늘 그렇듯이 정말 우수합니다. 렌즈 크기는 상당히 아담한데 XD 리니어 모터가 2개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크기의 듀얼 XD 리니어 모터는 약간 오버 엔지니어링 같긴 한데, 이 AF를 향한 광기 같은 게 느껴져서 좀 무섭네요. 자, 일단 또 몸풀기로 여성 모델분이 앞뒤로 걸어오는 거 초점 검출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뭐 이런 거는 다 너무 쉽게 잘 잡죠. 소니에서 G렌즈가 나왔는데 이런 거를 못 잡으면 이건 제가 한번 달려봤는데 이것도 뭐 엄청 잘 잡습니다. 옛날에는 막 이런 거 잡으면 와 진짜 대단한 렌즈예요 이랬는데, 소니 렌즈들이 AF의 기준치를 확 올려놨어요. 아무튼 뭐 이 정도는 아주 잘 잡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이 어려운 걸 해봐야죠. 여성 모델분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초점링을 조작을 해가지고 20mm부터 70mm까지 왕복을 하면서 연설을 도전해 봤는데요. 2470 G마스터2 렌즈 같은 경우에는 모두 초점이 잡혔는데, 이 렌즈는 실제로 해보니까 251장 중에서 후반부에 버퍼가 차면서 7장 정도가 초점이 나갔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소니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게 된다고 하는 렌즈는 지금까지 2개밖에 없었고, 다른 회사 렌즈로는 이런 거 아직 테스트할 생각도 못 하거든요. 완전 무결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따라다니고요. 다음은 이제 모델분이 움직이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난이도가 높을 것 같긴 한데, 실제 결과는 더 좋았습니다. 전체 250장 중에서 5장이 초점이 나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버퍼가 차오르기 시작한 후반부에서 대부분 미스가 발생했네요. 이렇게 우수한 AF 성능은 영상을 촬영할 때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와 더불어서 짐벌 촬영 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셀프 촬영도 가능한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요즘 짐벌 수준에서는 정말 무난하게 작동할 거예요. 영상 촬영할 때 중요한 게 AF도 중요하지만은 포커스 브리딩이 얼마나 억제되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일부러 좌측에는 이제 직선적인 벽을 배치해 놨고요. 우측에는 이제 선반 끝자락을 배치해 놨으니까 저 각각의 선이 이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분이 상당히 접근해도 거의 이동이 없죠. 포커스 브리딩도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어요. 2400G 렌즈도 영상용으로 쓰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이 렌즈도 영상용으로 활용하실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가벼우면서도 20mm에서 70mm까지 화각 선택이 자유롭고 AF가 좋으면서도 포커스 브리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셀프 브이로깅 할 때에도 좋고 짐벌에 올려서 촬영하기에도 좋고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팔방미인 같은 렌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녀왔던 여행다운 여행은 우리 둘째 아이 태어나기 전에 2470 G마스터 2 리뷰하면서 다녀왔던 괌 여행이었는데요. 원래 1635 G마스터 렌즈를 여행용 원렌즈로 들고 다니기도 했었고 이 렌즈랑 뭐 무게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괌에 다닐 때는 사실 전혀 뭐 부담 없이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애가 한 명 있는 거랑 이 둘 있는 거는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밖에 외출하고 돌아온 거, 특히 뭐 놀이동산 같은데 다녀온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편집해서 보여주면은 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셀프 브이로깅 하겠다고 요거 20mm G 렌즈를 챙겨 가자니 솔직히 좀 아이가 그 놀이기구 타고 이럴 때 촬영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40mm G 렌즈를 챙겨 가자니 이게 애랑 딱 붙어 있을 때 뭐 손잡고 있을 때 동영상 촬영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2470 G마스터 2 챙겨 갔거든요. 그런데 애들 2명 케어하면서 이거 사용하려니까 무게가 살짝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조리개를 한 스탑만 포기하니까 2070 이 렌즈로 브이로깅부터 영상 촬영, 사진 촬영 모든 것이 너무 편했습니다. 편한 게 좋은 거 보니까 나이 먹었나 봐요. 이제 만 나이로 바뀌어가지고 한 살 어려졌는데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F4 이 렌즈를 과거에 써보고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2070 G 렌즈를 써보고 느낀 점이 이 과거에 비해 요즘 바디들은 고감도 성능이 너무 올라와서 막상 사용해 보니까 제가 그때 예전에 사용했을 당시보다는 감도 압박이 훨씬 덜했습니다. 이 렌즈 테스트는 주로 알파7 마크4로 했는데 렌즈도 렌즈인데 그간 바디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부터 데셀알 시절부터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F4 줌 렌즈를 별로 선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최근 바디들은 손떨방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을 해서요. 이 핸드블러만 고려하면은 셔터 스피드를 과거보다는 꽤나 여유롭게 세팅할 수 있어가지고 셔터 스피드 압박도 상당히 덜합니다. 물론 망원 렌즈나 모션 블러의 경우는 이야기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렌즈가 2400G와 구분되는 포인트가 20mm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2400G랑 다소 포지션이 겹칠 수도 있고 2400G가 그 더 배율이 높긴 하지만 셀프 촬영을 생각하거나 여행 렌즈로 생각을 해보면은 20에서 24mm 영역이 70에서 105mm보다 더 효용성이 크고 해상력은 최신 렌즈가 이게 깡패인데다가 무게까지 가볍고 조리개 링도 들어있어서 뭐 이 렌즈가 완승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저처럼 무게와 화각이 중요하신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렌즈일 것 같고요. 가격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2470 G마스터 2보다는 상당히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풀프레임 입문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절약하면서 전천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조리개에서 한 스탑, 최대 감각에서 왜곡 정도만 감안하면은 표준 영역대도 완벽한 해상력으로 커버가 되니까 성능과 편의성이 정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네요. 당연히 이 렌즈가 최고의 줌 렌즈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동안 써봤던 모든 렌즈 중에서 가장 편했던 렌즈라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진가분들이나 액티브한 영상 촬영하시는 감독님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날씨 풀려서 좀 바쁜 거 지나가면은 봄에 휴양지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렌즈 사서 들고 가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인증하는 언박싱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뷰를 한번 하고 나면 자꾸 사게 되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뽐뿌 드리면서 동시에 가장 뽐뿌를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저 같아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